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 구독자도 많이 늘지 않고 나는 컨셉을 잘 못 잡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 가장 핫하고 관심 있는 게 바로 온라인 쇼핑몰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런저런 사업자들의 또는 경험을 갖고 있는 셀러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도 원래는 저렇게 시작했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유튜브의 컨셉을 잡아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없는데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내가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연매출 15억의 대표로서 올렸던 영상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폭발적인 조회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차라리 그때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다면 아마 지금 저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15년이나 온라인 셀러로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요즘에 막 시작하신 대표님들 보면 1, 2년만 해도 큰 매출을 만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한 4, 5년 차 정도 되면 그래도 월 억대 매출을 올리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는데요. 사실은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사업을 했다는 건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라는 개념이 없이 시작을 했고요. 제가 처음 팔았던 건 비누였던 것 같아요.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던 비누가 사실은 대량으로 구매를 했던 거라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사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 사서, 쓰다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런 비누가 있었습니다. 뭐 유통기한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 비누인데도, 내가 이걸 계속 쓸 수 있을까? 이거 쓰다가 유통기한 지나서 못 쓰고 버리는 거 아니야?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고마켓에 팔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중고나라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좀 믿을 만한 플랫폼으로는 옥션의 중고마켓이 꽤나 큰 그런 마켓이었어요. 그래서 옥션으로 검색을 하러 들어갑니다. 우선은 상품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뭐 중고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 지금처럼 당근마켓 이런 게 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중고거래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옥션에 상품을 하나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얼마에 팔지도 모르고 이거 팔아볼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했던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얼마에 팔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검색을 했어요. 옥션 창에. 제가 판매할 상품의 네이밍을 치고 혹시라도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중고로 판매를 할 거였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구입한 원가보다 적게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사실 사용한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냥 구입을 해서 가지고만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판매자들을 훑어보니 이걸 새 거로 팔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때 비누를 팔았던 게 사실은 지금 사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누를 6개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상품 등록을 하면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을 하려고 옥션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저 완전 컴맹에 가까울 정도로 그때는 뭐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 그 정도로 컴퓨터를 거의 다루지 않았던, 사실은 대학에 다니면서 수학교육을 전공을 했고 컴퓨터를 웬만큼 다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컴퓨터를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학원 강사 일은 컴퓨터를 쓰는 일보다는 대부분은 그냥 말로, 또는 뭐 책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쓸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본적인 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타자가 이렇게 막 늘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알려주지 않은 걸 해본다는 거는 좀 저한테는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페이지가 하나일 텐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몇십 페이지가 됐던 것처럼 저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등록하고 임시 저장하고 등록하고 임시 저장하고 등록했다 삭제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상품을 드디어 등록을 했고요. 신기하게도 상품 등록을 하고 3일 만에 판매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저렴하게 올려서 그랬을 거예요. 뭐 마진율을 계산할 줄도 몰랐고 그냥 판매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팔리고 나서부터 저는 고민이 또 생겼습니다. 택배를 어떻게 보내지? 사실은 그때까지 우체국 택배가 있다라는 걸 알고만 있었지 우체국으로 택배를 보내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를 우체국까지 가지고 가서 이거를 보내야 된다는 거가 저한테는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두 아이의 엄마였고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2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둘째, 둘을 데리고 제가 물건까지 들고 우체국을 간다는 건 차도 없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민이 됐지만 사실은 쉽게 풀었습니다. 옥션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요. 사실은 그때 판매자 센터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물건을 올렸는데 판매가 되었다.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혹시 집에서 택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그 고객센터의 여직원이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택배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다음날 기사님께서 송장을 들고 가실 거니까 박스에다 포장만 해가지고 주세요라고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다. 살았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포장을 해놓고 다음날 택배기사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택배기사님께서 택배비를 달라고 하시고 송장을 주시면서 택배를 가져가셨는데요. 그렇게 6개의 재고는 사실 금방 팔렸습니다. 팔리고 나서 그만했어야지 되나요? 제가 어떤 사업 운이 있었던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팔고 나서 갑자기 남편한테 뛰어가서 그랬어요. 오빠 내가 비누를 중고로 팔려고 했는데 이게 중고가 아니고 새 거로 팔렸어. 혹시 나 5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저희 남편이 되게 의아해했어요. 5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이거 다시 사가지고 금액을 조금 높여가지고 팔아보려고. 그러면 혹시 팔아가지고 얼마라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50만 원만 빌려줘. 그때 당시엔 웬만해서는 카드로 어떤 상품을 구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남편이 흔쾌히 그래 카드 한도 50 정도는 될 테니까 한번 써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5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한 7, 8만 원? 한 세트에 그 정도 했기 때문에 12개 정도 들어있는 비누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몇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고도 확보가 됐겠다. 아, 신난다. 이제 팔아보자 하고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옥션 말고 다른 데는 또 판매되는 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꽤 오랫동안 옥션을 이용을 했고 지금도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는 옥션에서 대부분 구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옥션 이외에 어떤 오픈마켓이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검색을 했죠. 혹시 옥션 말고 다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지.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검색이 잘 됐는지 지마켓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마켓에 상품을 등록하려고 또 들어갔어요. 뭐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사업자를 낸다는 개념도 몰랐고 사업자를 내야지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매출이 그때 당시에는 1200만 원 1년 동안 12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를 굳이 내야 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마켓에도 그냥 개인 판매자로 등록을 하고 지금도 스마트 스토어는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판매자로 가입을 하고 상품을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옥션은 등록한 데 일주일 걸렸는데요. 지마켓은 6개월 걸렸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등록을 하다 포기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여긴 안 되겠다. 너무 웃기죠. 사실은 제가 저에 대해서 놀랐던 건 내가 컴퓨터를 이렇게 못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6개월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옥션에서 판매한 경험도 있고 상품도 이제 또 열심히 이래저래 서치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마켓도 할 수 있겠다 해서 6개월 만에 포기해야 한 걸 다시 취소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마켓도 판매를 하고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플랫폼들이 없는지 검색을 또 하고 하다가 몇 군데 또 사이트들이 보여서 뭐 11번가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상품을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강의들도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상품 등록하고 뭐 사업자 내고 사업자 승인 받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도 몰랐지만 사실은 그냥 막 팔아도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비누를 팔다가 국세청에서 종이가 한 장 날라오고 나서야 머리를 한 대 이렇게 땅 때려 맞았습니다. 연매출이 1200만 원이 넘으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국세청에서 권고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왔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세무서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9년도 10월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한 지 15년 됐다고 해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에 사업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웃기니까. 그래서 2009년도부터 지금이 2024년이니까 딱 15년 차 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걸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서 그동안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시작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아이가 둘이었고, 산후우울증으로 되게 힘들었을 때거든요.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죽자.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래도 못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저 4층 베란다에서 떨어지면 과연 내가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 음, 내가 죽어버리면 이 빽빽 울고 있는 두 아이는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눈물로 살았던 것도 같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판매하게 된 비누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됐고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1년 만에 매출 4,800만 원을 찍고 다시 다음에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일반 가세자가 된 거죠. 그러면 2010년도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간이 가세자로 돌아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의 차이를. 간이 가세자는 처음 사업자를 내실 때 이제 매출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세금을 조금 줄일 목적으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매입 자료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가세자로 해서 세금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 간이 가세자를 많이 신청을 하시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이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뭐 제조나 이런 걸로 해서 매입 자료를 많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하면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데 대부분은 간이 가세자로 내죠. 간이 가세자가 저 때는 연매출 4,800만 원이면 일반 가세자 전환이 됐는데 얼마 전에 바뀌어서 연매출 8천까지로 이제 상향이 됐잖아요. 근데 조만간 이제 더 상향이 돼서 1억 4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때까지는 간이 가세자를 유지하면서 매입 자료를 좀 적게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서 대부분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 가세자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가세자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매출이 사실 줄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 사업을 시작하고 4년, 5년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직원이 없이 거의 혼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월 매출이 거의 1억, 예, 1억이 다 될 때까지 진짜 혼자서 했는데 사실 혼자라고 하는 건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을 쓴 거는 아니지만 저희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듯이 저를 틈틈이 도와줬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사실 눈물 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남편이 퇴근을 하면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막 밀린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리고 정말 무한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잠들면 그 잠든 시간에 빨래를 개고 상품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 이제 소싱을 하고 사입을 하고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왜 사입으로 했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위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뭐 도매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서 파는 것만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부터 물건을 사서 파는 사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내 물건 없이도 위탁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하지만 지금의 환경이 무조건 부러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졌고 많은 플랫폼이 생긴 만큼 판매자들도 많이 늘었을 테니까요. 제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혼자서 되게 공헌분투를 하다가 남편의 도움으로 조금씩 버텨나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직원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했지만 직원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고,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뭐 어린이집 다니면서 고물고물 할 때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아이는 내가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큰아이는 어린이집을 정말 늦게 보냈습니다. 한 4살? 그때까지 제가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 먼지도 많고 아이들한테 감기도 자주 오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남아도는 빈방 하나에다가 대충 그냥 박스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씩 자리를 잡고 커지면서 원룸도 얻어서 하고 그 원룸이 조금 더 커지면서 상가도 하나
월세를 얻어서 해보고 그 상가가 조금 더 커져서 이제 더 큰 상가로 옮기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상가를 몇 번 옮기고 할 때도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데서 하느라고 처음에는 집 바로 옆에 원룸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집 바로 아래쪽 상가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집의 맞은편 건물에 상가를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했을 때에는 이제 아래층에 비어있는 뭐 투룸, 쓰리룸 이런 거를 월세를 얻어서 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가게로 옮겼는데요. 지금 옮긴 가게는 한 7년 정도 계속 월세로 제가 임대를 하고 있고 평수는 한 40평?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5년의 스토리를 한 번에 다 풀려면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부터 제가 진지하게 제가 15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꾸준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처음부터 사입으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의 환경에서는 굳이 사입으로만 진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자본금이 없다거나 뭔가 경험치가 없는데 물건을 무턱대고 살았다가 안 팔리면 그게 다 재고로 쌓이고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으로 조금씩 해보다가 내가 이제는 좀 감을 익혔다. 이제는 내가 물건 보는 눈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 사입으로 전화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는 30명이나 되는 파트너 대표님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한테도 엄청난 경험치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많이 했고 물론 전자책도 써보고 이런저런 많은 노하우들을 지인들한테도 알려주고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을 막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저희 남편도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벌어야 몇 푼이나 벌겠냐.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벌면 뭐 괜찮겠다. 반짝값이나 좀 벌어라. 이러면서 저를 좀 많이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저는 숫자에는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공이 수학 교육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거는 팔면 돈이 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한 뒤부터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소싱하는데 시간 투자를 하고 또 상품 소싱함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유튜브가 없었죠. 예, 아예 없었고 뭐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몰랐겠죠. 그래서 유튜브라던가 SNS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는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은 연예인들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유튜브도 3년 전, 인스타그램도 3년 전에 시작을 했을 정도로 정말 그런 쪽엔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누군가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저도 좀 많이 시대의 변화에 흐름에 잘 따라가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2009년도, 8년 9년도 그때만 해도 사실은 플랫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옥션에서 저처럼 이렇게 뭐 쇼핑몰을 하고 있는,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걸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늘었고, 늘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다 보니까, 이거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했던 거지, 처음부터 누가 알려주지 않았고, 이 길을 가본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에 몇 명 안 되는 판매자들을 상대로 제가 판매를 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50만 원 들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같으면 50만 원 들고 시작하라고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큰 돈이 필요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경험치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저는 누구든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직전만 해도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요. 매출도 뭐 한 달에 한 1억 5천, 뭐 많게는 한 1억 9천 이렇게도 나왔었고 연매출로 따지면 15억까지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업자도 여러 개 있었고요. 뭐 대부분 판매자들이 알겠지만 사업자 굳이 하나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능하다면 온라인 쇼핑몰은 사업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업자가 3개나 있고 남편 명의로도 사업자가 2개나 있는데요.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교대 근무를 하는 남편이 회사를 좀 빨리 그만두게 했으면 좋겠다. 내 옆에서 그냥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직원들 5명, 6명씩이나 쓸 때 그냥 직원을 쓰지 말고 남편을 퇴사시킬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이제는 남편이 퇴사를 했고, 좀 어려울 때 퇴사를 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경험치가 좀 더 쌓이면 제가 더 잘하는 판매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상품들을 제가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소싱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스킨도 앞으로 진짜 대박나는 그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제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조하는 상품도 소개를 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릴 테니까 저희 상품도 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업에 관심 있는 대표님들이나 앞으로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과 이메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